월세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전세나 매도를 하고 싶으세요? 그거에 따라서 대출 맞아요. 조건이 매우 달라지잖아요. 네.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자서하고 오셨죠? 네. 자서란 말씀을 잘 모르시던데. 왜냐면 제가 대출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와! 지금 아파트는 애기 아빠 이름 명의다 보니까 이제 은행 가서 그 대출을 할 때 애기 아빠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네요? 네. 서류가 어마무시하죠? 깜짝 놀랐어요. 이걸 다음에 또 한다고? 그래서 좀 낯설고 준비할 서류도 많았고 그래도 아무튼 하고 왔어요. 네. 대출을 몇 가지 제안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 네. 선택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월세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전세나 매도를 하고 싶으세요? 그거에 따라서 대출 맞아요. 조건이 매우 달라지잖아요. 네. 대출 상담사분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 하나가 농협계 있었고 하나 새마을금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율이 달랐어요. 네. 이율 가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함께 해야 하는 그 조건들. 우선 이제 핵심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은 걸로 해서 저는 전세를 해야겠다. 요걸 이제 좀 얘기하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세 주고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 낮은 대출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결정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선택을 할 때 보통은 금리만 보시는데요. 얘를 바로 전세 입자를 드리면 대출을 전액 다 상환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매도를 할 때도 그쵸. 대출은 전액 상환하고 새로운 매수자가 또 다시 대출을 일으키죠. 그러면 대출을 상환을 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거를 은행에서 받아요. 네. 그런데 어떤 A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3년까지 계속 있었고 네. B은행은 3개월이었단 말이죠. 네. 금리는 B은행이 높았지만 맞아요. 우리처럼 바로 대출을 상환할 목적이라면 금리 상관없이 무조건 중도상환 수수료가 짧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대출을 선택하는 게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몰랐던 게 이제 우선 그 은행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 동네에 있는 은행에 가서 그걸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는 은행을 가야 된다는 걸 맞아요. 처음 알았어요. 은행마다 이제 은행 지점이 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업은행이 있다. 그럼 기업은행도 네.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 있는데 지점마다 대출 캐파가 다르고요. A 지점은 경락을 하는데 경락이라는 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대출. 네. B 지점은 경락을 안 해요. 왜냐면 담당자가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담당자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해당 지점에 그것을 컨트롤할 담당자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담당자의 능력 차이였던 네, 거예요? 맞아요. 또 하나는 대출의 캐파. 그러니까 우리 지점에서는 대출할 수 있는 자본이 좀 많아. 어떤 지점은 우리는 그거 못해. 약간 그거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지점장의 의지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지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지점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했던 게 근데 저한테 주신 그 은행은 제가 수원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원에 있는 은행을 주셨거든요? 보통 가까운 은행이 선택이 되는데 아주 가깝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의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서울에서 못하고 전라도 내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도내에서는 또 가능하다는 거죠. 경기도권에 있는 물건이라면 서울 경기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강원도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은행이 컨트롤을 안 하죠. 강원도에 있는 그 은행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이 은행을 선택을 하냐. 법원 앞에 계세요, 그분들이. 대출 상담사들이. 네. 이분들이 낙찰 받으면 명함 막 주시지 명함 막 않았어요? 이만큼씩 주잖아요. 네. 그분들이 연락처 막 달라 그러는데 주시면 엄청 스팸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막 메모해준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분한테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에 관련돼서 요새 이제 레오님이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레오님도 경락상금 대출 하고 계시거든요. 그쪽에 물어보셔도 되세요. 어떤 지점이 캐파가 되고 어떤 지점이
경락잔금이 되는지는 또 시기별로도 달라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은행에 제가 이제 갔잖아요. 그 대출 받으러. 그 은행이 잘하는 은행이구나라고 느낀 게 뭐 이제 막 현수막 같은 게 이게 막 그 우수 지점 막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하니까 이런 걸 하나보다 그 생각했었어요. 경락을 하는 은행은요 아무래도 굉장히 일반 은행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인 분들이 많이 하시겠죠. 직원이 알아야 되니까 경매를. 네. 그래서 자서를 하실 때 사인도 엄청 많이 하셨죠. 네. 네. 그 준비해오라고 한 서류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다 이제 대출 상담사분이 떼어오라는 거는 다 가져갔는데 네. 갔더니만 아니에요? 더 부족했어요. 여러 개가 부족해갖고 근데 마침 은행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어서 네. 업무 다 보고 가서 필요한 게 한 대여섯 개가 덜 끼어온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았지? 마침 그 주민센터에서 다 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떼서 갖다 드리고. 아마 공동소득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있죠. 뭐 자녀 증명하는 거, 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증명서를 떼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증명서도 필요했어요? 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인감증명서 하나만 가져갔더니 2개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또 이제 4월에 대출이 이렇게 지는데 제가 뭐 국세 하나 안 낸 게 있어갖고. 국세 내야 돼. 뭐 하나 안 낸 게 있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네. 네. 3월 말까지 넣어서 아무튼 기간이 안 돼서 봤더니 너가 국세를 안 냈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이걸 집에서 다시 보내라.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보내고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류 정리 다 하시고 나서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하면서 사인을 정말 많이 해요. 팔 아파요. 네. 그래서 속으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까? 이런 걸 좀 단순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으신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 서류가요? 네. 서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냥 좀 어떻게 좀 간편하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 부동산 관련해서 뭐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고 대출 관련해서 무슨 지침들이 내려오고 하니까 서류가 정말 많아졌죠. 팔 아프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끝났어요? 그러면 아니요 아직 더 남았어요. 그래서 뭐 한참 더 쓰고 그러고 왔어요. 네, 잘했어요.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맞아요. 네. 시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가는데도 한참이고 그래서 참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대출을 이제 자서를 하셨잖아요. 지금 자서를 딱 했는데 그동안에 뭔가 막 상황이 더 바뀌어갖고 혹시 뭐 대출 금리가 대폭 오른다던가 아니면 대출 금리가 대폭 내린다던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금리가 대폭 올랐다라고 하면 자서한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금리가 막 오를 때 처음에 빨리 자서를 해야 돼요. 일단. 근데 금리가 대폭 떨어졌다? 그럼 그거 버리고 새로 또 자서하면 돼요. 다 이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서는 빨리 해놓고 보자라는 게 기본이에요. 해놓고 잔금은 또 자서를 일단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나서 잔금은 잔금 기일 한 며칠 전, 하루 전이나 이틀 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잔금 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잔금을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잔금을 할 거고 그리고 세금도 내셔야 돼요. 취득세. 취득세가 이제 1.1%예요. 네. 그러다가 얘는 공시가가 또 워낙에 낮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1.1% 낼 거고요. 취득세도 카드도 가능해요. 나 아직 안 냈는데. 네? 아직 안 냈는데. 아직 잔금 안 하셨잖아요. 그 법무사분이 뭐 이걸 입금하라고 문자 주셔갖고 이체하려고 그랬는데 잔금 날짜가 아직 안 됐다면서요? 네, 다음 주. 그 전에 이제 이거 입금해놓으라 그래갖고 한 이틀 전에 하시면 돼요. 네, 잔금은 이틀 전에 하시는 건데 만약에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법무사한테 얘기하셔서 카드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카드 써야겠네요. 네네. 왜냐면 이제 잔금할 때 항상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가 늘 빠듯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종전 카드 납부를 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뭐 돈이 조금 부족하고 더 들어간다 해도 어차피 이게 남는 거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라는 요 생각이. 그 기간을 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버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보험 약관 대출을 많이 썼어요.
돈이 잠깐 필요한데 몇 개월만 쓰면 되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손 벌리기도 참 그렇고 대출을 일으키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보험을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관 대출을 받아서 이제 한 2개월, 3개월 정도 쓰고 다시. 이제 매도하고 세입자 들은 다음에 다시 상환하는 식으로.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그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신용도에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전 이번에 대출 그거 하신 은행 담당자분이 신용이 굉장히 깨끗하고 신용이 좋다고 대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대출을 한 번도 안 나면은 신용이 그렇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네, 대출 경제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대출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속으로는 그 서류를 제가 작성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내가 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거구나. 이 돈이 있었으면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아니에요. 무조건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요? 만약에 내가 돈이 더 있었으면 지금 한 물건 더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은 거구나. 네, 그 물건을 하나 더 하셔서 그거를 더 일으켜셔서 더 볼륨을 키우는 게 맞죠. 내가 가진 모든 자금을 한 물건에다가 대출을 안 일으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자,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잔금 납부 하실 거고, 그리고 잔금 납부하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배당 기일이 잡혀요. 그러면은 그때쯤 이분이 이사를 나가실 거예요. 이제 배당 기일 잡히고 이분이 이사를 나가고 명도가 끝나면 인테리어를 할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한 달쯤 후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멋진 인테리어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과제부터 보고 낙찰가가 감정가 넘어섰어요.